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24년 8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이슈가 자꾸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아서, 이 어려운 시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거나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용자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나마도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 우리 기업들이 있어서 지금 2024년 8월 지금 현재 우리 정책 자금에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기관별로 이슈를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누구나 좀 접근하기 쉬운 또 많은 우리 대상 기업들이 많은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자금 종류 위주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24년 8월 현 시점에서 정부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 대상은 아마 이렇게 위메프, 티몬, 미정산 혹은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본 기업들이라고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프나 티몬, 네, 티몬, 어, 미정산 혹은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기업들을 일단은 우선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8월 9일 날 중진공, 신보,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해서 기관들이 전부 다 우리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의 공고문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중진공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중진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다 보니까 요건 자체가 매출이나 특정 작년 혹은 전기 분기, 반기, 연간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특정 시점에 비해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들 중에 이제 위메프 팀엔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 10억 한도로 중진공은요 10억 한도로 피해 미정산 금액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중진공 정책자금 공고로 올라온 내용 같고요. 신보에서도 네, 이렇게 특례 보증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중소기업 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특례 보증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공고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 봤더니 이런 UMF 팀원 기업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 1억 5천 한도 내에서 네, 중증호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로 지원합니다. 이런 공고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위메프 팀원 미정산 혹은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기업들을 가장 먼저 좀 지원하겠다라고 앞다퉈서 지금 기관별로 공고를 자금 지원 공고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8월 9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공고가 나왔는데 공고 나옴과 동시에 이렇게 중진공 같은 경우는 네, 팀원 위메프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 마감 안내 벌써 8월 9일 날 게시됐는데 바로 마감됐다고 이렇게 뜰 정도로 그러니까 피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하니까 신청자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실질적인 지원 한도도 신보가 중진공이 가장 유효하다 생각하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중진공에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8월에 가장 앞다퉈서 나온 자금 지원 내용은 이 티몬, 위메프, 미정산 혹은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본 기업들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세수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좀 지원을 하는 거면 좋을 텐데 느낌이 그런 느낌은 안 들어서 어, 예를 들면 이제 항상 이렇게 신보 중진공 소진공이 뭐 예전에 우리 뭐 일본 무역 마찰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특정 피해 지역 직군 산업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게 되면 그 산업에 속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뭐 예를 들면 장마 때 폭우로 피해본 기업들을 우선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꾸로 피해보지 않은 기업들은 피해보지 않은 기업들도 자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마땅한 자금이 없어서 경기 어려운 건 뭐 서로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자금이 없어서 어, 고민이 깊어지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고문 나오면서 같이 나온 공고문이 이제 24년도 중진공 정책 자금에 대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문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5월달 공고에서 변경된 내용이라고 돼 있고 지금 이게 5차 공고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년 정책자금 5차 개정이네요. 5차 개정이라고 해서 공고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앞서 나온 거랑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3, 4차 공고 때는 그래도 조금씩 달라진 내용들이 있었는데 5차 공고는 제가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운 게 있다면 중증원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알맹이를 까서 봤더니 중증원 정책자금이 직접 융자 방식에서 올해는 뭐 이렇게 직접 융자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 대출 공단 직접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리 대출, 성과 공유, 그러니까 투용제 복합금융 형식의 대출, 투자, 매칭 투자, 네 여기 매칭 투자 그리고 뭐 성과 공유형 대출, 투자 조건부 융자, 뭐 2차 보전 이렇게 해서 대출 지원 형태가 되게 많아진 것 같지만 결국 중진공에서 이 담보 제공 능력이 없고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자금 지원이 더 안 된다고 해서 중진공으로 자금을 찾아서 오신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중진공 직접 대출을 원해서 오시는 건데 뭐 투자를 받아야만 대출이 된다거나 혹은 보증서가 발급되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대출들은 추가 자금 조달 목적에 자금이 추가로 필요했던 많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나마도 지금 7월 달에 하반기 첫 신청이었죠. 7월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낙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서울 경기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마땅히 신청할 자금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반기니까 뭔가 새로 좀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새로 나온 건 거의 없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겠구나라고 굉장히 크게 낙담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8월 달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접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7월이랑 크게 변동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신용으로 자금 조달하려고 중진공을 두들기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그나마도 뭐 이렇게 티몬 윈메프 뭐 혹은 우리 폭우 혹은 뭐 자연재해나 뭐 사회재난으로 피해보는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반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용 비대면 신속 드림 자금을 1,000억 원 출시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8월 9일날 석관 보도가 됐습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신보나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웹으로 신청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 500억, 내년에 500억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2차 보전 1.8% 해준다라고 하고 보증률 50% 서울시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금인 거죠. 서울의
서울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신용평점 839점 이하고 한도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장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온라인 3사를 인터넷 전문은행 3사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업무 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라고 공고가 됐고요. 3사를 통해서 자금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카카오뱅크는 8월 9일, K뱅크는 9월 넷째 주, 토스는 10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카카오뱅크 들어보면서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천만 원 한도로 비대면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게 보증 지원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의 대출이 많거나 보증이 많거나 혹은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신용이나 매출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무용인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보증을 쓰고 있지 않거나 매출액 비해 신용 등급에 비해서 크게 대출이나 보증서를 쓰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한번 신청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8월에 정책자금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는 사실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금리도 높다 보니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수요나 마음은 상황은 알겠는데 우리 기업들이 기업 대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뭐 이렇게 티몬 UMF 서울시에서 뭐 이자 보전해주는 자금, 중진공 자금, 소진공 자금, 뭐 시도 자금 뭐 이렇게 다양한 정책 자금 이슈들이 매월 공고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신청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그 덕을 많이 받습니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출은 은행이나 기관에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추후에 원리금 상환을 받는다라는 반대 급부가 존재하는 지원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심사의 포인트로 둔다. 이걸 우리 기업들이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상 지원 자금 혹은 우리 코로나 때 뭐 기업당, 뭐 가구당 뭐 얼마씩 이렇게 금전적인 무상 지원을 해줬던 것처럼 반대급부 없이 국민이면 시민이면 해줬던 지원 항목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기업 대출은 반드시 은행이 됐건 신보가 됐건 중진공이 됐건 나라가 됐건 대출을 해주고 나서는 원리금을 상환받아서 상환받은 재원으로 또 다시 다른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구조로만 생존하고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대출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적 요소 때문에 100% 대출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원 UF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해도 그 피해받은 내용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피해받은 기업 중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대출해 주는 방식이라는 걸 반드시 우리 기업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대출은요 정책적 요소가 100% 심사에 정책적 요소만으로 대출을 심사할 수 없다. 기업 대출의 심사 포인트는 1차적으로 무조건 원리금 상환 능력입니다.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매출이 충분한지, 이익이 충분한지, 혹은 각종 재무 지표상 리스크는 없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 기업이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셔야만 대출은 심사 가능하다. 이걸 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용 등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담보를 제공해도 어떤 분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어떤 분은 대출 한도가 덜 나오는 이유는 신용 등급이 낮아서예요.
담보가액이 절대적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담보만 넣으면 어떻게든 대출이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서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이 대출이라는 게 담보가액만 가지고 대출을 내보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고 이력이 없는지, 좋은 금융 거래를 하는지, 정말 안전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출중한지, 안정적인 업력, 충분히 영업 활동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평가할 때 디폴트 되지 않는 성과를 갖고 있는지, 이런 사고 이력, 연체 이력 등등 신용 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신용 등급이 대출이 가능한 등급이 나와야만, 당연히 신용으로도 대출이 지원이 가능하고 담보 제공을 한다 해도 금리는 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을 통해서건 중진공을 통해서건 보증기관을 통해서건 대출을 쓰겠다라고 하면 원리금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되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일단은 대출을 심사받아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미되는 게 정책적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시중은행은 이 정책적 요소보다는 원리금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을 압도적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진공, 소진공이나 시도자금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나 신용 등급이 조금 낮아도 정책적 요소를 평가해서 대출에 가산점을 주는 구조에, 그러니까 비중의 문제지 결국은 원리금 상환 능력과 신용 등급, 그리고 더하기 부대적인 평가 요소로서 정책적 요소가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브로커들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업 대출은요, 내 매출, 나를 평가하는, 우리 기업을 평가하는 매출, 이익, 뭐 자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 딱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5월 달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끝내서 마무리한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다른 성적이 나왔다라는 어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도 어쨌든 뭐 반기 분기 한 번씩 있다 보니 이런 신고 시즌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평가 데이터가 달라지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기업들의 신용평가, 담보대출 평가의 핵심이 원리금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이라고 했고, 이 신용등급 평가의 근간이 되는 게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입니다. 결국은 소득세 법인세 신고한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23년 신용평가를 우리는 23년 법인세 소득세 신고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용등급은 24년도에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25년도 3월 5월 달에 심사한 그 재무제표가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새로 나오는 재무제표가 나와야만 신용등급이 달라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증을 만든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컨설턴트가 대출을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의 평가 항목 요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컨설팅 받는다고, 인증 받는다라고 해서 기업의 신용 등급이 달라지지 않고 대출의 어떤 성패에 큰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대출 정책자금의 심사 포인트는요, 내가 대출을 신청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기업 소재직, 관할, 지역, 기관, 내가 신청하려는 자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남의 동네엔 자금이 있는데 우리 동네 자금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신보를 쓰고 있는데 기보에 자금이 있어요. 근데 신보엔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난 소상공인이라서 5인 미만 유통기업이라서 중진공에서는 안 받아준대요. 나는 소상공인이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로컬 소상공인에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신청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로컬의 예산을 우리 기업 혹은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결국 우리 기업들이 지금 내가 속하는 지역과 내가 대출을 신청하려는 기관에 내가 지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금의 예산 현황을
심사 신청 기간이 되면 한 번씩 신청해 보시고 팩트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내 24년 매출은 내년 3월이나 5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내 지금 23년도 매출 매입 뭐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등등으로 이미 확정된 내 신용 등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우리 로컬과 기관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사실 객관적인 기업 대출 혹은 정책 자금의 전략이 되지, 누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인증을 몇 개 만든다고 대출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8월 현황인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거의 중소기업들이 유일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직접 대출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아예 8월 신청이 없습니다. 9월 달이나 받는다라고 하고요. 저신용 소상공인 공단 자금도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됐다라고 합니다. 대리 대출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면 네, 일반 자금은 마감됐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위메프 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중종업 정책자금은 소진됐다고 나왔죠. 경기도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운전자금은 뭐 추후 아직 예산이 없어서 잔여한도가 없어서 추후라고 하고요. 일자리 창출 자금 마감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기업에 우리 기업이 속한 지역 로컬에 내가 자금을 신청하려는 기관과 그 자금 종류에 예산이 없으면 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금이 있다 한들 결국은 원리금 상환 능력, 평가, 신용 등급, 담보 제공 여력, 그리고 더하기 정책 우선도 이렇게 자금이 심사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막 자금해준다라는 브로커들의 접근으로 피해를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시스템 파트너들은 대출 브로커 비즈니스 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사업 계획에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고 지금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업들과 진솔하게 현황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들, 접근법들 찾아가고 문제 노출하는 게 시스템 파트너즈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자금 고민 있는 기업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 밴드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활용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덥고 힘든 우리 8월들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상담 도움 필요하신 기업들은 문의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